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년의 친구 관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 드시죠? 이 친구와는 계속 함께해야 할까?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할까? 아니면 혹시 친구가 없어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친구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중하게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죠. 옛 속담들이 이런 점을 참 잘 보여줘요.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는 말처럼 오래된 우정은 깊은 편안함을 주고요. 행복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은 친구와의 유대가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하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새도 가지를 가려 앉는다거나 가짜 친구는 그림자와 같아서 해가 비칠 때만 함께한다는 말처럼 친구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현명한 교훈도 잊지 말아야겠죠. 성공적인 노화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만족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우정은 대인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에 사회적 연결의 끈을 튼튼하게 이어주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오늘 이 시간, 과거의 현인들과 현 시대, 유명인들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어떤 친구와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어떤 친구 관계를 과감히 정리해야 할지, 그리고 친구가 없더라도 혼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 볼게요. 노년의 두 친구가 커피를 마시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세요. 노년기에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 친구들과의 관계는 삶의 질을 놀랍도록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첫째,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한 정서적 지지 친구입니다. 노년기에는 정서적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친구와의 유대감이 우울감을 줄이고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옛 추억을 함께 떠올리며 웃고 지금의 고민까지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는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깊이 공감하며 때로는 함께 활짝 웃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둘째,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리적 접근성이 좋은 친구예요. 물리적 접근성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가까이 사는 친구가 멀리 있는 자식보다 오히려 더 큰 위안이 된다는 결과도 있어요. 동네에서 자주 만나 산책하거나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는 일상에서 큰 기쁨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병원 동행, 장보기 도움, 외로울 때 기꺼이 말벗이 되어주는 등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는 삶의 기쁨을 배가시켜 준답니다. 셋째,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활력 있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이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는 친구의 존재는 정말 소중해요. 함께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친구들이죠. 마치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속담처럼 늘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존재예요. 넷째, 젊은 친구들과의 세대 간 교류도 중요합니다. 나이 어린 친구는 새로운 정보와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마음의 노화를 막고 세상 변화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젊은 친구와의 대화는 디지털 기술이나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죠. 공자님은 친구와의 교류는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의 지혜를 더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도 하셨죠. 노년기에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노년의 차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세요. 다음은 손절이 필요한 친구의 유형이에요. 모든 친구 관계가 계속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죠. 때로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친구와는 거리를 두는 게 좋을까요? 첫째,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인 친구입니다. 노년기에 친구를 사귀기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태도는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예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대단했는데 라며 뜻없이 과거를 과시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는 아예 무시하는 친구는 만날수록 관계를 피로하게 만들어요. 만날 때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옛날 그 시절이 좋았지 라며 과거 이야기만 늘어놓고 현재를 부정하며 과거에만 갇혀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결코 발전적일 수 없죠. 이런 관계는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할 뿐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간섭을 하고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친구예요.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원치 않는 조언을 강요하는 행동, 즉 주책은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선택을 비판하거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친구는 그야말로 스트레스의 주범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번번이 연락하고 정작 상대방이 어려울 때는 절대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친구들도 건강한 관계를 해치죠. 노년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들과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입니다.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친구는 당신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아파 죽겠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옛날이 좋았는데 같은 부정적인 말만 되풀이하며 듣는 사람까지 힘 빠지고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관계 심리학 전문가들은 진짜 친구는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친구와의 만남이 오히려 기분을 무겁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살아오면서 가치관과 인생관이 나와 너무나 달라진 친구입니다. 젊었을 때는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인생관이 너무나 변해서 만날수록 불쾌감과 분노가 일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미 관계의 가치가 무너진 상태이므로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 인생 경험에 따라 성장 방향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성장의 속도나 방향이 다른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끌고 가는 건 과거의 의리가 아니라 현재의 자기 희생이 될 수 있어요. 친구 관계도 결국 당신의 선택입니다. 과거보다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답니다. 다섯째, 경쟁심과 질투심이 강한 친구입니다. 노년기에도 여전히 누구는 돈이 더 많다더라, 누구 자식은 잘 나갔다더라 같은 비교와 시기심, 경쟁심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줄 뿐 결코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없죠. 현대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취약함을 공유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친구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과 마음가짐이에요. 노년의 사람이 정원을 가꾸거나 명상하며 책을 읽는 평화로운 장면을 보세요. 친구가 많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혼자 잘 지내기 위한 몇 가지 마음가짐과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이기예요. 당신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해서 외로운 것이다 라는 멋진 명언이 있습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외로움은 외부에서 강요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오롯이 즐길 줄 아는 것은 노년기 삶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자기 이해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 자체가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기만의 시간 활용법을 개발하고 작은 일상에서 기쁨 찾기입니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원예, 음악 감상 등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원을 가꾸거나 책을 읽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등의 소소한 활동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실제로 한독거 어르신은 혼자서도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삶의 재미를 더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내적 성찰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마음의 유연성 유지하기예요. 노년기는 인생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는 단순히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경직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도 적용됩니다. 친구가 없더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오프라 윈프리 역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자신과의 관계라고 힘주어 강조했죠. 자신을 돌보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웃으며 다양한 활동하는 밝은 장면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노년기의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실천적인 팁을 정리해 볼게요. 전문가들은 40대부터 친구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은퇴 후 갑작스럽게 관계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취미 활동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물론 기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등산 동호회나 독서 모임,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종교기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이런 점이 좀 섭섭했어와 같이 나를 주어로 한 화법으로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노년기에는 용기 있게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만 주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늘려보세요. 사회적 활동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은 노년기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지역 복지관이나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친구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과는 친구 같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배우자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은 카카오톡, 영상통화 등 디지털 도구들이 워낙 발달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과도 언제든 쉽게 소통할 수 있죠. 이런 도구들을 적극 활용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기의 친구 관계 정립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년기의 친구 관계는 분명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설령 친구가 많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기쁨을 찾아낸다면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기 친구 관계의 핵심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에요. 젊은 시절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친구들과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역시 인생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kok싹 늙기 시작한다고 말했듯 공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오프라 윈프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현인과 성공한 이들이 우정과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한결같이 강조해왔어요. 초고령 사회로 갈수록 친구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겠지만 무조건적인 관계 유지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들을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와 함께 인생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어떤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년기를 위해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